이번 강좌는 군산 은침을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은침은 다른 차에 비해서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요. 물론 찾고 산다면 못 찾을 게 없겠죠. 근데 이게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차는 호남성 동정호에 있는 군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군산 은침이랍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나쁘냐, 뭐 좋다 나쁘다라 표현하면 안 되고요. 어떤 게 더 비싸냐, 아니면 어떤 게 더 저렴하냐라고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이 군산 은침을 아주 최고급 이렇게 다호 솜털이 많은 것과 솜털이 없는 것 가격 차이가 한 5배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에서 차 드신 분들은 솜털이 없는 걸 더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솜털이 없는 게 5배 더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떤 비싸니까 더 맛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생산량이 더 적고 더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더 비싼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다호가 많으면 더 이 호향이 좋고 해서 더 비싸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관에다 우려서 마셔도 되고 유리나 크리스탈 다양하게 써도 돼요. 근데 저희는 오늘은 여기 방송지포 이 유리 다관의 유리호에 우려서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호치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번 데이겠습니다. 유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역시나 세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다운을 해서 이렇게 보여놓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린 잎들이 밑에 깔리죠. 한번 향 한번 맡아볼까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살짝 익은 솜털 향이 굉장히 다른 차에서 느끼기 어려운 이 군산 은침, 솜털이 많은 다호 군산 은침에서 느낄 수 있는 이 향, 이게 이 차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다른 잔도 예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건 어린 잎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 우려야지 맛있겠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번 강좌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좋은 차는 어떻게 우려도 사실 맛있어요. 특히 뭐 녹차, 홍차, 이런 황차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어린 잎으로 만든 것들은요. 그래서 저도 물의 온도 개의치 않고 그냥 바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따르면 되게 예쁘게 우러나죠. 그리고 솜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줘서 이렇게 우려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열어서 해도 되고, 그거는 취향입니다. 한번 이렇게 볼까요, 다시? 향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콩을 볶으면 나는 이렇게 그런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이런 이걸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연두 냄새라고 저는 색상을 표현하고 싶네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솜털 향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솜털이 굉장히 풍부한 차가 매우 드문데, 이렇게 이 황차는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황차도 역시나 녹차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적시에 녹차를 만드는 걸 잊어버렸죠. 이거를 굉장히 만드는 과정 중에 이 어떤 틈에다가 덮어서 놔뒀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덮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누렇게 떠버린 거죠. 그거를 지금은 제다 방법에서 민황이라고 그래요. 민은 수분이 없는 환경에서 온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누렇게 뜨겠죠. 그래서 이게 황으로 바뀌었다. 황색. 살짝 발효가 된 거죠. 한 10에서 20% 정도 발효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그거 응용해가지고 민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군산지 같은 경우는 민항을 2번 정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발효 정도를 잘 맞추고 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솜들 향이 아주 부드럽고 그런 고소하게 나오게끔 만드는 거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래서 차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또 산지 동종호에 있는 이 군산도에서만 나와야지만이 군산원침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기 어려운 이 군산원침입니다. 그리고 모양 형태가 바늘의 침 같다 해서 은색 바늘의 침 모양에 대해서 은침이라 하는 거고요. 군산은 지명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차와 이름 모양에 따라 달라진 게 또 있거든요. 복정에서 나오는 백호은침, 복정에서 나오는 백호은침도 있어요. 백차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안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솜털들이 있어요. 이제 솜털들이 우러나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솜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려다 보면요, 이렇게 물이 이게 너무 가볍하다 보니까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따라서 내려가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이 우건하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런 것도 우리는 사람의 어떤 차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찻잎이 떨어지지 않게끔 천천히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역시나 이것도 이렇게 중투법으로 이렇게 되고 집게를 해줘도 되는데 이게 잘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우렸잖아요. 그럼 또 다시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쳐도 되고 물을 붓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뜨겁게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따라도 되고요. 한번 잘 마셔보겠습니다. 우리가 병라춘 저번 강좌 때 마셨는데 그 맛과 약간 비슷해요. 병라춘은 태호에 있는 동전산이잖아요. 군산원침은 동정호에 있는 군산도에서 나왔고 역시나 둘 다 주변 생태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받아들인 그런 과실 이런 나무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물맛이 굉장히 달콤하니 비슷합니다. 그런데 병라춘 동정 공부 병라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큼한 이런 녹차적인 느낌이 좀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다호 군산원침은 굉장히 약간 이 상큼함이 약간 고소함으로 바뀐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부드러운 이 맛들이
너무 좋습니다. 역시나 솜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입안에 그 솜털이 주는 이런 그 포송포송한 느낌이 있어요, 입안에. 이게 다오 군산찜이 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 처음 이 군산찜을 마신 분들은 이 다오가 없는 차가 더 깔끔하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군산찜을 평가하는 기준에서는 이 다오가 많은 거가 고급차, 그리고 그게 더 먼저 딴 입입니다. 그래서 이 봄의 정기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인 거죠. 다시 가름망을 써서 이렇게 그 차 이름에 그 지명 이름이 들어가면 그 원산지를 떠나서는 이렇게 똑같은 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차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외산, 다른 지역에서 그 모방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오리지널, 제대로 나온 그 차를 마셨다면, 그 맛을 기억한다면, 다른 지역에 나온 그런 뭐 군산원침이나 뭐 이런 차를 마시게 되면 금방 알겠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번, 5번 이상 마셔도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솜털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많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입안에 나오는 이런 그 잔여 느낌, 이런 잔유물 느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습관이 덜 돼서 이 차가 좋음을 못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 번 마시다 보면 분명히 다오가 많은 차가 더 고급스럽고 더 비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마시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게 차의 맛입니다. 되게 고소하고 좋아요. 그래서 좋은 차를 마시면 이게 그 코가 약간 막히거나 약간 감기 증세에 있었을 때도 이제 코가 뚫리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맛있습니다. 되게 예쁘죠? 입이 살아서 주고 가서 있습니다. 입안에서 계속 그런 솜털 향과 이 단맛, 달달한 느낌이 계속 입안에 감도네요. 감사합니다.